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심장, 그다음에 심장의 주기 해서 수축기, 이완기가 이 교대로 되는 뭐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심장이 수축하는 동방결절, 방실결절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런 그 박동의 수축의 결과로 생기는 이 압력, 우리 혈압이란 얘기하는데요. 우리 혈압, 그 다음에 혈관 얘기들 함으로 해서 우리 순환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피 자체도 순환계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혈액 얘기들은 다음 면역이라든가 뭐 다른 데서도 여러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은요, 우리 4개의 방이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억지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우심 아니죠. 좌심방이고요. 그러니까 혈액이 폐로부터 오죠. 이 폐로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폐정맥이죠. 실제는 동맥피지만 폐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오는 거니까 폐정맥을 타고 여기로 오는 것이 좌심방이죠. 그 다음에 좌심방 아래는 이런 큼지막한 이 좌심 이 실이 있죠. 이 사이에는 있는 이 판막이 바로 이천판이었죠. 이천판이라는 승모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있던 이제 큰 통로가 나가는 것이 여기에도 판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 판막을 우리가 대동맥으로 나가는 판막이기 때문에 대동맥이고 이것을 우리가 대동맥 반월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심방실로 우심실도 거의 비슷한 형태죠. 이러고 보니까 거의 이 추상화 수준인데 이 그림이 너무 엉터리긴 합니다만은 쫓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맥이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우심방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아니죠. 여기가 우심실이 될 테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2개의 우심방, 좌심방이 동시에 수축하죠. 동방결절에 의해서 이것이 수축하는 것이 0.1초. 그 다음에 이것이 수축이 되면 여기 있는 피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좌심실, 우심실에 피가 꽉 차게 되겠죠. 이때 이것이 여기가 이제 0.3초 동안에 수축이 벌어지죠. 이쪽 우심실이 수축이 되면은 여기 있는 피는 어디로 가죠? 폐로 가죠.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고 그다음에 좌심실에 있는 수축은 이제 대동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수축기가 되는 것이고요. 수축이 끝나게 되면 여기가 텅 비게 되는 이완기가 되고 이제 이완기가 되면 서서히 폐정맥을 통해서 피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폐정맥에서 피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이쪽만 설명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오른쪽은 빼고 이쪽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가 이완기가 돼서 이완기 때 얘기입니다. 피가 이제 졸졸졸하고 폐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80%는 중력으로 통해서 그냥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천판이 열려 있으면서 쭉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이 동맥이 수축을 해서 동방결절의 신호에 의해서 0.1초 동안 짧은 수축을 통해서 쭉 하고 누르면 여기 있는 피들이 전부 다 몰려오겠죠. 그래서 좌심실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좌심실에 0.3초 동안에 이거는 방실결절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것을 누르고 이러면은 우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벌어지니까 우리 이 얘기는 지금 안 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좌심실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0.3초 동안에 계속 누르니까 좌심실이 높아져서 이것이 좌심실이고 이제 이것이 나가는 대동맥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판막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좌심실이 지금 수축을 하니까 높아져서 약 한 120 밀리몰라 Hg
그러니까 수은 기둥이 120mm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판막이 대동맥 반월 판막이 오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압력에 좌심실의 높은 압력을 통해서 이것이 열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대동맥의 높은 압력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혈액이 들어가서 이제 동맥을 누르는 압력을 이것이 혈압이라 그러고, 바로 이것이 수축을 해가지고 나갈 때 그러니까 힘이 큰 거죠. 들어올 때 누르는 압력을 우리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자, 이와 같이 좌심실에서 이제 대동맥 반월판을 통해서 나갈 때 이때 생기는 압력을 수축기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나오게 되면은 이 수축기는 이것이 풀리니까 제가 지금 그림을 너무 정말 복잡하게 해서 미안한데요. 120mm에서 압력이 쭉 떨어지겠죠. 그죠? 쭉 떨어지면서 열렸던 이 판막은 다시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렸다가 다시 닫힘이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소리가 두 번째 소리가 럽덥 할 때 이 덥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닫히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축기가 끝났으니까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높은 압력으로 나왔던 것이 여기는 이완기가 되죠. 이 좌심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높은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완기 때도 여기에 동맥피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완기 때도 약하지만 이 누르는 압력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완기 혈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완기 혈압이요. 이제 혈액이 들어오게 된 이완기 때는 혈압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는 온몸에서 들어오고 여기서는 폐에서 들어오고 좌심방, 우심방을 통해서 들어오고 좌심실로 들어오고 이때 벌어지는 여기에 있는 동맥의 압력을 우리가 이완기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보통 한 80 정도. 수축기 혈압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정상이 120mm몰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0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90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 고혈압, 조금 이따 다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지금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동맥을 기준으로 해서 동맥 중에서 우리 팔뚝에 있는 이것을 주로 혈압으로서 사용을 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요. 자, 팔뚝에다가 여기에 뭐 많이들 해보셨죠? 우리가 혈압하는 것을 어떤 펍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꽉 조이면은 이제 여기서 혈압이 혈류가 통과를 하지가 않죠. 대동맥에서 나오는 것이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서서히 풀어주면은 이제 수축기 압력이 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혈액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팔뚝을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소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혈액이 안 통하니까 꽉 조이고 있으니까 안 통하니까 아무 소리가 없다가 이제 서서히 풀어주면서 어느 시점에 이제 수축기 혈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심장에서 나왔던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뚝 열리면서 우리가 혈류가 통과를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동안 우리가 한참이라 그러지만은 여기서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몇 초, 0. 몇 초 사이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막 소용돌이 치는 소용돌이 소리, 영어로는 터뷸런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뚫리고 난 것들이 여기서 소용돌이 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혈압이 막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되는 나중에 얘기할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요. 빠르다 보니까 막 오다가 이 벽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움직이고요. 여러분들 이 홍수가 났을 때 그 강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강변에 있는 많은 물체들에 의해서 부딪혀서
막 그 방향도 바꾸고 회오리 바람처럼 막 벌어지고 터뷸런트 소리가 나다가 그다음에 혈압이 더 낮아지게 되면 물결이 잔잔하게 혈류가 잔잔하게 되는 이완기 혈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소리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조용하게 이 강을 흐르는 물이 조용해지면서 딱 멈추는 지점, 이때가 이완기 혈압이 되는 것이죠. 자,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를 수축기 혈압, 소리가 멈추는 것을 이완기 혈압, 그 가운데서는 이 소용돌이 초는 그런 그 압력이 쭉 변화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 동맥, 이죠. 그래서 대동맥 통해서 쭉 여기서 윗골이 달린 것이 수축기 혈압이고요. 아랫부분들이 이완기 혈압으로 쭉 나오는데 우리가 팔뚝이 대충 뭐 이 근처일 테니까요. 이 근처에서 우리가 120, 80,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 밀리몰라 Hg,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정상으로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혈압을 한번 정의를 해 볼 것 같으면요. 혈압이라는 것은 정말 동맥 벽을, 동맥 혈관에 있는 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벽을 누르는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맥이 확장을 할 테니까 확장을 할 때 누르는 압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혈액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심장의 방출 양이죠. 얼마나 혈액이 많이 나오느냐, 방출하는 어떤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이 방출량이라는 것은 이 박동률, 단위 시간당 1분에 몇 번이나 박동을 하는지, 많이 박동을 할수록 혈액은 많이 나오겠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쪽 팔뚝이라든가 저 아래 지역에 이 동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혈액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박동마다 나오는 이 혈액 양을 곱한 것이 바로 단위 시간당 심장에서 나오는 방출량이 일단 중요할 테고요. 혈압은 여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혈류 이 저항 요인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혈류가 움직이는 것을 저항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맥피가 보이고 있는데 혈류가 쭉 가다가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잘 가지가 않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말이 잘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그냥 한번 써봅니다. total, 이 peripheral, 이 변방인데 토탈이라는 것은 모든 거 합친 것이고요. 이 페리페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많은 혈액, 우리 몸에 아주 상당히 많은 이 혈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모든 이 페리페랄, 그리고 혈액에 있는 저항, resistance 가 바로 혈류 저항 요인들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PR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분명히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몰라서 일단 이렇게 씁니다.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말 자체는 어렵지만 우리가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심장에서 혈액이 나왔는데 이 아래 많은 변방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맥을 통해서 혈류는 이 동맥이라는 데로 움직이고요. 이 대동맥은 보통 직경이 2, 3cm쯤 됩니다. 그 다음에 동맥은, 그 다음에 이제 세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에서 많은 또 갈라져는 아주 작은 가지들, 그런 세동맥이 있고요. 여기서 아마 이런 가지들을 동맥 가지 이런 것들을 세동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세동맥은 이제 여기가 보이는 것이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혈관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세동맥은 약 한 직경이 50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모세혈관은 10 마이크로미터, 아주 얇은 막이고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적혈구가 겨우 통과할 수가 있을 정도의 얇은 막이고요. 그 다음에 동맥이라는 것은, 이거랑 동맥은 종류가 여럿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데요. 대동맥과 세동맥 사이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가령 100mm, 1mm라든가 10mm라든가 자, 이 센티미터가 아닙니다. 이 밀리미터 단위가 돼야 되고요. 이 사이에 두께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얘기는 심장에서 내려오는 압력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이제 여기 있는 직경이 짧아질수록, 저 아랫동네가 직경이 짧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류가 제대로 가지가 않겠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도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랑 방출량이 나왔더라도 이 저항받은 것이랑 그것이 요인들이 돼서 혈압이 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혈류가 막힘이 없이 계속 잘 흘러간다면은 혈압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겠죠. 아래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TPER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바로 우리가 직경입니다. 직경이 세동맥, 모세혈관, 그다음에 동맥 뭐 이렇게 가면서 직경이 다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좁아지고 안 좁아지고 그것이 저항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의 혈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경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점성, 어떤 찐덕찐덕한 지방이 많고 지질이 많고 그런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화도, 혈관, 자, 이것이 혈관이고요. 이것이 혈관벽이고 혈관부, 이것이 단단하면, 아주 경화도가 많으면은 이것이 누르는 혈압이 상당히 높아지게, 이 탄력이 부드럽지가 않고 이 경화도가 되면 이것도 저항의 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여기서 이것이 막고 있으면, 어떤 염증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막고 있게 되면은 얼마나 직경이 좁아지고 등등해서 저항이 많겠습니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혈액은 여기 윗부분에 동맥이라든가 대동맥 이쪽에 많이 남아있는 효과가 되겠죠.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팔뚝에서 재는 혈압은 이 고혈압이 되겠죠. 높아지는 영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인들이 전부 다 혈압을 결정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이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역시 혈액량의 부피도 되고요. 가령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소금기를 밤에 라면을 먹는다든지 뭐 짠 음식을 먹어서 이 소금기가 많으면은 혈관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니까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혈압을 높이는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방출량에다가 이런 저항을 우리가 합친 그런 이 개념이 이 혈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동맥에서 이제 좌심실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여기에 이 대동맥 반월판이 있었죠. 나오다가 가령 우리가 이완기 때를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수축기 때는 강력하게 높은 압력으로 막 뿜어가니까, 뿜어가더라도 이제 적당한, 아주 이 극대화시켜서 짧은 거리에 혈관이 좁아진다라고 봅시다. 좁아졌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원인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혈류의 그 저항을 하는 요인들이 있게 되면 여기에 가든 것들이 잘 느려지겠죠. 상당히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려지면은 여기에 누르는 압력이,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혈압인데 늘어나는 압력이 영향을 받겠죠. 혈압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완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있는데 여기 가지 않으니까 혈액이 이 근처에 맴돌다 보니까 압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완기
혈압을 주는 요인도 되고요. 이완기 혈압은 특히 이와 같이 저항에 비교적 수축기 혈압보다는 이 민감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많으면은 이완기 혈압이 이제 높아지겠죠. 여기서 막히니까 여기가 저항이 혈액이 잘 안 내려가니까 이쪽에 혈액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압력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완기 혈압이 90, 100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자, 이제 혈압에 대한 개념은 대략 이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이 이완결합이 80, 120 요것이 우리의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140, 90 그다음 이것을 우리가 전고혈압이고요. 그다음에 140이 넘고 80이 90이 넘으면 1단계 고혈압, 160 100이 넘으면 2단계 고혈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혈압이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120인 사람에 비해서 160인 사람은 혈액을 내뿜어야 되는데 혈압이 있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뿜어야 되는데 이 고혈압인 사람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160만큼의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근세포가 그만큼 많은 압력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영양분 산소도 많이 받아서 압력을 줘야 되니까 뭐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장 기능에 영향을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에서는 혈관에서 조금만 상처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바깥에 누르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날 수가 있겠죠. 늘어나거나 뭐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것이 심하면은 이것이 터지면은 여기서 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뇌로 가는 혈관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 관상동맥,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맥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바로 우리 심장마비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혈압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인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부담이 크고 이런 환자들은 심근세포가 있으면 여기에 좌심실, 우심실 있으면은 이 좌심실을 둘러싸고 있는 심근세포는 그러지 않아도 여기보다 두꺼운데요. 여기가 점점점 두꺼워지는 압력을 많이 줘야지 혈액을 우리 정상인 사람보다 압력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심근세포는 더 두꺼워지고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가서 혈액을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혈압으로 심장병 사망 위험은 이렇답니다. 이런 135, 155, 175 사망이 4배, 8배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정상 혈압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체중 감량 중요한 얘기겠죠. 몸무게가 많다는 얘기는 혈관을 누르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가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이든가 이 지방이 많다라는 것이니까 혈관에도 그런 것이 많을 확률이 많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저항 요인 중에서 점성을 높일 수도 있는 그래서 혈압을 높일 수가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이 잘 먹어야 된다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식물성이라든가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소금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되고 자, 활동을 자주 해서 우리가 활동 소비량, 활동 대사량을 늘려서 뭔가 이렇게 침전이 안 되는 이 지방이 많이 뭉치지 않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혈관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순환계를 한번 큰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었죠. 우리 심장에서 이 압력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이제 뿜어 나오고요. 뿜어 나오는 것은 이제 모세혈관들 여기서 많은 모세혈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모세혈관을 타고 이 근처에서 많은 조직 세포들 이 얇은 모세혈관 주변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소를 제공을 하고 모세혈관이 여기 보이는 거죠. 얇은 데서 여기서 산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수거해 가고요. 세포가 여기 있으면은 뭐 직접 가는 것보다 많은 경우들이 여기에는 중간에 이거랑 모세혈관이랑 이 세포들 사이에는 조직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직액으로 내놓으면은 산소를 여기서 내놓으면은 이 세포가 가져가고 농도 차이에서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호흡기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세포가 내놓으면은 이것을 이쪽으로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모세혈관 시스템들이 온몸 전체에 이런 식으로 나여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과하고 나면 서서히 이제 정맥피가 돼서요. 이제 산소가 없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겼으니까 정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심장으로 향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거죠. 동맥피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가서 이것이 온몸 정맥으로 흘러가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심장의 우심방으로 가는 거죠. 우심방으로 가는 것은 머리 쪽에서 오는 무슨 하대 정맥, 아래쪽에서 오는 또 역시 큰 정맥들, 정맥줄기들이 여기에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맥들이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는 압력에 의해서, 심장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정맥은 여기서 가는 것은 심장의 압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근육세포, 우리 몸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여기서 조여지는 것처럼 이 혈관을 근육세포들이 조여서, 그러니까 조여서 혈관을 위로 가게끔, 그래서 여기도 심장 내에 있는 것처럼 판막이 여기에 있어서요, 역류를 방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막이 여기 닫혀 있고 심장이 근육을 해서 꼭 조이면은 열리면서 혈액은 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오래 한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피가 위로 안 통하니까 이 정맥이 두꺼워져서 가끔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정맥류 그래가지고 정맥피가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근육이, 뼈대 근육이 잘 작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통해서 정맥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맥이라는 것은 이제 혈압을 받아서 이 탄력을 받아서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혈액을 온몸으로 전파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층이 두껍습니다. 세 층이 있어서 바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외막, 그 다음에 맨 안에는 내막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이에는 바로 이 근육층이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혈압이 여기서 눌러서 근육에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실제로 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혈관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너무 단단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 단단하게 되면 느끼는 압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렇죠? 저항이 많이 생기고 혈류 이동도 잘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막이 하나뿐입니다. 아주 얇아가지고 물질을 교환하게끔 산소도 내기 좋고 이산화탄소도 받기 좋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 포도당도 내놓고 뭐 호르몬도 내놓고 많은 것들이 여기서 교환하게, 두꺼워서는 안 되니까 얇은 것이고, 이 동맥은 이거 교환하는 장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두껍게 가지고 있고 이동만 주로 시키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와 같이 모세혈관이 정말 가장, 이거 모세혈관의 길이는 뭐 다른 동맥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길고 가장 느리게 이동하는 혈관이 바로 우리 이 모세의 혈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것 최순환을 통해서 동맥이 온몸으로 가서 뭐 어디 곳곳에 있는 모세혈관들한테 주고 거기서 정맥이 돼서 다시 모여서 우심방으로 오게 되는,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완에서는 그리고 폐로 가는 폐순환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것이 우리 전반적인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 몸 순환계 전체를 이 오버뷰 할 수가 있는 이 그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체 검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혈관의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혈관에 있는 이 세포들은, 혈관에서 많은 싸고 있는 세포들이 있을 텐데, 이 막은 세 개라고 그래,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세포들은
이 인지질이 이중층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세포들은 인지질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데 이 동물,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동물에서는 이 인지질 내에 많은 콜레스테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탄력이 되고 적당한 경화는 필요하죠. 완전히 없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것이 딱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콜레스테롤을 빠져나와서 혈관 내에 뭉치게 되고 이것이 딱지가 생겨서 딱지가 떨어지거나 산화가 되거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여기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것이 되면은 혈관의 이동을 막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고요. 이것이 저항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것은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것을 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의 이동은 지단백체라는 것을 통해 콜레스테롤이 그냥 혈액에 둥둥 떠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바로 지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액이랑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단백체라는 것이 있어서 지단백체라는 것이 있고 세포막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도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트라이아실 그리세라이드도 있고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자가 이것은 지단백체, 지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단백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혈관을 통하게 되는데요. 지단백체 중에서 LDL이라는 것이 Low Density Lipoprotein, 이 리포프로틴이라는 것이 지단백체고요. 저덴시티, 밀도, 저밀도라는 얘기는 지금 TH나 콜레스테롤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벼운 이것을 이 LDL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이 조직에 전달하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갖다가 이동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HDL이라는 것은 High Density Lipoprotein 이것이고요. 이것은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잔잔한 작은 것이고 여기엔 콜레스테롤 양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것은 HDL은 바로 콜레스테롤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에 돌아다니면서 콜레스테롤 많은 것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간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DL을 우리가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LDL은 우리가 이 수치가 이것이 많으면 bad라고 그리고 HDL은 많으면 이것을 goo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부니까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LDL은 제공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DL removes 제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어떤 플래크, 염증 이런 데서부터 이 제거를 해주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HDL은 좋은 것이고 LDL은 나쁜 것이고 적당량은 다 있어야 필요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LDL을 낮추는 HDL을 높이는 이거 식단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방이 적게 이 트라이아실 그리세라이드들이 적은 햄버거 같은 것은 안 좋고 우리 식물성은 좋고 대충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혈관이 이런 식으로 해지고 이제 이것이 관상동맥이 맞으면 심장 박동이 안 되고 뇌도 안 되고 온몸 전체가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LDL, HDL 이거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나의 혈액 상태를 잘 살펴서 간접적이나마 아주 중요한 이런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혈관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주의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HDL, LDL 수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고요. 이제 여기에 총 콜레스테롤 양, LDL 양, HDL 양, 중성지방량, 이거 TH죠? 주방량. 이거 이제 여러분들 신체 검사할 때마다 이거를 봐서 나의 상태를 잘 살펴보시도록. 30세 이상 성인 중 6명 중 1명은 어딘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지금 우리의 식생활, 아니면 운동 상태, 많은 것들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은 바로 이 수치들을, 지금 여기서 이 수치가 얼마나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HDL 같은 경우 40 미만, 이것은 130 이상, LDL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죠. 이것이 많고 이거보다 적으면 벌써 비정상이라는 얘기고, TH 양도 이거 이상이면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라는 말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면서 우리 이제 순환계 얘기를, 우리 심장 얘기, 혈관 얘기를, 혈압 얘기 등등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